성종실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20일 신축 첫 번째 기사 1479년 명성화 15년 선정전에 나아가 홍문관 부제학 이세좌 등 11일원을 불러 춘추의 백왕의 법에 대하여 논란하도록 명하였다. 이 세좌 등은 이에 춘추를 저작한 시종과 포평의 뜻과 왕패의 다른 것을 가지고 서로 문답하면서 혹은 규관의 뜻을 언연중에 나타내기도 하였다. 또 무신인, 겸, 사복, 구성 등 3인과 내금이 박송수 등 7인을 불러 무경을 강하도록 하고 홍문관원에게 명하여 이를 묻도록 하였으며 혹은 임금이 친히 물으면서 조용히 논의하였다. 왕패는 왕도와 패도이다. 성종실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21일 외민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종실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21일 외민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21일 외민 세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정국과 대마주의 종무국이 사람을 보내와 토사물을 바쳤다. 성종실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21일 이미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갔다. 우성지 채수가 아뢰기를 서정의 장수와 군사들이 동옥과 이염을 하사하려고 하는데 호조에서 면포로서 주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면포를 주는 것은 내가 모르는 일은 아니나 다만 근데 민간에서 한 벌의 옷을 바느질 하는데도 오히려 그 값이 비싸다고 하니 비록 면포를 얻게 되더라도 어찌 능히 옷을 만들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내가 옷을 만들어서 주려고 하는 이유이다. 만일 시일이 급박하여 졸지에 처리하지 못한다면 마땅히 공인으로 하여금 이를 꿰매게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조하승지 김계창이 아뢰기를 백성을 위하여 옷을 만드는 것은 매우 훌륭한 마음이십니다. 호조에서 그 좋은 점을 받들어 순종하지 못하고서 이를 저지시킨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호조가 과연 그러다 하였다. 성종실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21일 이민 다섯 번째 기사 대비가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주상께서 서정하는 군사가 추위에 고생하는 것을 슬퍼하여 이렇게 추위가 혹독한 겨울을 당하여 이염을 사용하지 않으니 나는 옥체가 손상될까 염려된다. 지금 이미 다시 쓰도록 청하였으니 경등은 그렇게 알고 있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22일 개미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22일 개미호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20일 개미호 세 번째 기사 동지 성균관사 김유가 차자를 올리기를 신이 삼가득근대 서방을 정벌하는 일에 주화이정 윤필상을 대장으로 삼았다 하니 신은 이를 매우 위태롭게 여깁니다. 신이 세조 때의 명령을 받아 윤자 오늘따라 돈병한 곳에 가서 살펴보았는데 정월 초승의 의주로부터 강을 따라 올라가서 저들의 땅에 들어가 만포에 이르렀다가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의 도로는 아주 험한 낭떠러지와 겹겹이 얼음과 쌓인 눈 때문에 사람과 말이 넘어지게 되니 비록 진지에 임하여 적군과 대전하지 않더라도 급한 경우에 말을 몰아 달리는 데에는 뜻대로 되어야 하는데 그 어려움이 이와 같았습니다. 하물며 저들 경계 안의 길이 없는 지경에 깊이 들어가면 얼음과 눈이 살을 앤 듯이 매우 추운데 위태한 곳에 오르고 험준한 곳을 지나서 적군과 더불어 서로 싸우는 것이 어찌 사람마다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대저 위험을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적군을 맞이하여 평지처럼 밟고 가서 넘어지고 거꾸러짐이 없이 능히 적군을 제어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의 강함을 믿고서 마음이 약해지지 않으며 조용히 말을 불리는 것이 그 도리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윤필상은 서생 중에 가장 약한 사람으로서 평소에 국말을 일삼지 않았으므로 갑옷을 입고 활을 차면 몸을 움직이지 못할 것이니 강한 적군에게 대진하면서 얼음이 낭떠러지 예측할 수 없는 험지에서 능히 말을 부릴 수가 있겠습니까? 몸이 이와 같으면 마음이 어찌 약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창황하여 넘어지거나 거꾸러지지 않고서 사조를 호령하게만 되어도 다행일 것입니다. 큰일을 당하여 요행을 바라는 것이 옳겠습니까? 신은 근데
군대가 만전한 경우에 출병하더라도 뜻밖의 걱정이 있다고 하는데 주장에게 큰 결격 사유가 있으면서 온 군대가 이를 잘 처리한 적은 없으므로 신이 위태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적지에 들어가서 공격할 만한 시기가 4번인데 가장 나중의 시기가 다음 달 보름에 있으니 조치가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문식과 무략의 재주를 구비한 자를 잘 골라 대장으로 삼아 한 필의 말에 태워서 보내고 윤필상으로 하여금 강가에서 방략을 시위하도록 한다면 그의 패단이 없어 큰일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은 언책을 감내하지 못하여 감히 임금의 위험을 범했으니 죄를 피할 수가 없지만은 마음속에 품은 바를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을 수가 없어 삶과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승 등에게 의논하여 이를 이미 처리했으니 지금 다시 고칠 수는 없다 하였다. 성조실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23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23일 갑진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원 김양경이 아뢰기를 신등이 듣건대 지금 임원준을 선의사로 삼았다고 하는데 황해도 평안도 두 도는 사명의 장수와 군사들의 왕환으로 인하여 곤란과 괴로움이 매우 심한데도 지금 또 대상의 행차가 있게 되니 어찌 그 폐해가 없겠습니까? 만약 부득이한 일이라면 관절이 나아진 사람을 보내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선위의 명령이 중요하지 어찌 관절이 높고 낮음을 논하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관찰사에게 명하여 가도록 해도 좋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척근의 신하에게 묻기를 어떻게 하겠는가 하니 영사 한 명이가 대답하기를 이 말이 옳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절도사가 전쟁을 돕는다면 관찰사도 마땅히 변방을 지켜야 할 것인데 어찌 능히 오겠는가? 절차가 어려울 듯하다. 또 삼공이 군대를 거느리고 돌아오는 것을 미루하면서 관절이 낮은 사람을 보내는 것이 옳겠는가 하니 헌납 정서가 아뢰기를 두도의 백성을 위해서 이를 정지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김양경이 아뢰기를 대신의 뜻은 지극한 편입니다. 그러나 선의만 할 뿐이니 비록 계승부에서 행하더라도 상관없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김교는 와서 참여할 수가 없겠다 하였다. 김양경이 아뢰기를 그늘의 잘못 듣건대 수령이 의 분수에 지나친 행동이 혹은 그 두곡을 크게 만드는 사람까지 있다고 하니 경영관이나 어사 중에서 내보내어 교찰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만약 어사를 보낸다면 저절로 삼가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옛날에 세조께서 신에게 분부하기를 지금 그대들을 보내는 것은 남의 허물을 더 주내는 것이 아니라 옛날 사람의 말에 고양이를 기르는 집에서 쥐가 함부로 다니지 못한다고 했으니 암행의사가 한번 나간다면 탐관이 저절로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누가 탐관인 줄을 알고서 보내어 이를 살피도록 하겠는가 하니 시독관 이 장신이 아뢰기를 수령이 비록 현명하더라도 하는 일이 어찌 모두 법대로 되겠습니까? 한 가지 일이 비록 그러더라도 백성이 그 생업에 안정하는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부서는 비록 정리되었더라도 백성을 학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니 백성을 학대하는 사람은 이를 파면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 혹시 한 가지 일로서 파면된다면 폐해를 제거하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폐해를 만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신은 원컨대 사람부로 하여금 법에 어긋나는 일을 교찰하여 이를 징계하도록 한다면 사람들이 두려워할 바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김양경이 아뢰기를 사람부의 국사를 말하는 관원은 진실로 어떤 일을 듣게 된다면 마땅히 아뢰어야 할 위치에 있으므로 수령들의 탐험을 두루두고서 이와 같이 아뢰었던 것입니다 하였다. 어사는 왕명으로 특별한 사명을 띠고 지방에 파견되는 임시직이다. 부서는 관아의 장부와 문서를 말한다. 성조실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24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24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임금이 도승지 김승경을 인견하고 이르기를 상제차를 영접하는 군사가 가는데 마땅히 의유소가 강의 얼음이 얼어붙지 않았다는 이유로서 군사를 건너지 못하고 돌아왔으며 다시 다른 장수에게 명령하여 들어가서 정벌하겠다는 일을 계유하여 그로 하여금 요동에 말하도록 하라고
이 뜻을 관찰사에게 치서하도록 하라 하니 김승경이 아뢰기를 군사들의 옷을 꿰며 만드는 일은 정승 등에게 의논하도록 하소사였다. 정창선 한 명의 김국강은 아뢰기를 나라에서 능히 할 수 없는데도 조관에게 나누어 주어 옷을 꿰며 만드는 것은 대체 적당하지 못합니다. 하고 심해 윤사원은 아뢰기를 궁궐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는데 하물며 조관이겠습니까? 조관으로 하여금 옷을 꿰며 만들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정상선 등의 의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궁궐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데 조관으로 하여금 옷을 꿰며 만들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옛날에 세조께서 원각사의 원장을 샀도록 하였으나 공력이 많이 들어 성취하지 못했는데 그때 신숙주와 구치관 등이 의견을 내어 조관들로 하여금 각기 품종을 내보내어 이를 쌓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원각사의 원장에 비교할 것이 아니지만은 다만 전례가 없으므로 나도 이를 어렵게 여기고 있다 하니 김승경이 아뢰기를 이 일은 어찌 전례가 있었겠습니까? 하자 임금이 말하길 그렇다면 조관으로 하여금 옷을 나누어 만들도록 하라 하였다. 품종은 관리들이 그 관품에 따라 나라의 역사에 내보내 이를 돕게 하는 종이다. 세종실록 44권을 보면 모든 공력의 그 품에 따라 복종들을 출력시켜 조력하던 것을 품종이라 한다 하였다. 성조실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24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삼도 채찰사 의유소가 와서 복명하였다. 성조실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24일 을사 네 번째 기사. 병조의 전지하기를 의정부 우찬성 의유소는 서정의 장수로서 병조를 거느리고 강가에 도착하였다. 개품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편의에 따라 군대를 파였으니 그를 추국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성조실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24일 을사 다섯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박안승이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임원준을 선위사로 삼았다고 하는데 신등이 되풀이하면서 이를 생각해보니 그 배가 아주 많습니다. 지금 동부 승지 이계동도 그곳에 있으니 이계동으로 하여금 선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배가 과연 작지 않다면 선위사를 정지하도록 하고 승지는 군대를 점검한 후에 반드시 속히 오도록 하라. 관찰사가 관직이 또한 높으니 선위를 행할 만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24일恩사 여섯 번째 기사. 형조 정랑 권구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조실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24일 을사 일곱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현석규에게 교서를 내리기를 성절사를 영접해 맞이하는 군사가 들어왔다가 돌아갈 때 요동에서 만약 서정에 관한 일을 묻거든 대답하기를 우리나라에서 황제의 치기를 받들어 즉시 장수에게 명령하여 군사를 내보내어 일제히 강가에 도착하였는데 때마침 지금 겨울이 조금 따뜻하고 또 강물의 흐르는 기세가 빨라서 얼음이 단단히 얼어붙지 못한 까닭으로 군사를 건너 보내지 못하고 부득이 군대를 파하여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다른 장수에게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적지에 들어가 토벌하도록 했습니다. 라고 하라. 앞뒤에 출정한 대장의 성명과 군사의 수를 굳이 묻거든 대장의 성명은 우리들이 낮은 부담품이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하고 다만 직함은 사실대로 말할 것이며 군사의 수는 강가의 다른 길로 들어가 정벌하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도록 하라. 이 뜻을 성자사를 영접해 맞이하는 군사를 거느리고 가는 단련사에게 상세히 타일러 설명하여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또 현숙규에게 교서를 내리기를 지금 영로가 곤궁하고 피폐하여 서정하는 장수와 군사의 선위사를 부득이 정지시켰으니 장수와 군사들이 들어오는 후에는 경히 평양부에서 선위하는 예를 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24일 을사 여덟 번째 기사. 부산포 첨절제사 정종아와 부평부사 고태익이 아오지만호 오영석 이 하직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부산포에는 외인이 왕래하는 곳이니 지금 당상관으로서 임명하는 것은 그곳을 중시하기 때문에 관원을 선택한 것이다.
또 외인들은 불화를 쉽사리 발생시키나 그들을 진정시켜 편안하게 하는데 도울 사람은 청령 결백한 관원이니 그대는 가서 힘써야 할 것이다 하였다. 또 고태익에게 이르기를 수령은 백성에게 친근한 직책이니 마땅히 백성을 편안히 하는 것을 선무로 삼아 백성들로 하여금 근심과 탄식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청렴도 중요한 것이다 하고 또 오영석에게 이르기를 그대의 임소는 적군을 방어하는 가장 기묘한 곳이니 항상 적군이 이르는 것 같이 하여 변방의 방비를 삼가서 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25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25일 병호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25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26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종실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26일 정미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정은 김영정이 아뢰기를 지금 공방승지 이계동과 상피라고 하여 공조판서의 유지를 퇴직시키도록 명하셨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판서는 육경의 장관으로서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지만은 승진은 개방시키는 것이 어렵지 않으니 판서는 퇴직시키지 말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측근의 신하를 돌아보고 물으니 영사정장손이 대답하기를 김영정의 말이 옳습니다. 판사는 임무가 중요하니 경술이 채직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집이 이덕순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마피를 점검하는 일로 전라도에 가서 듣건대 좌도 수군령의 종을 새로 두면 159로 정했는데 이웃 여러 고을의 공천이 많지 못한 까닭으로 부득이 먼 고을의 사람까지 아울러 정하게 되니 이사해야 하는 원통함이 없을 수 없다고 합니다. 영로를 두는 것은 지대하기 위한 것이니 비록 줄여서 100구로 하더라도 넉넉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측근의 신하에게 물으니 정장손이 아뢰기를 과연 너무 많습니다 하였다. 지사 정효상이 아뢰기를 영로는 비록 100구일지라도 오히려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100구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이 덕숭이 또 아뢰기를 광양현은 바다와의 거리가 100리이니 지키는 사람이 무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관찰사 온봉현감 박작손이 무인이라고 하여 서로 바꾸기를 청했으나 공조의 세를 저지시켰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적당하지 못하다고 여깁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본 고을이 과연 바다에 가깝다면 마땅히 무신을 임명해야 할 것이니 온봉현감과 서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정창손이 아뢰기를 지금부터 이후에 마땅히 무신을 임용해야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성조실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26일 정미 세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전조의 죄수인 양인 황치가 민가를 노력질하고서 체포에 한가해 사람을 죽인 죄는 유리 참부대시에 해당하며 수원의 죄수인 진군 최중산이 수인을 구타하여 죽인 죄는 유리 교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28일 기호 첫 번째 기사 국기 1이다. 성조실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29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29일 경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동지사 이파가 아뢰기를 평안도 한도는 만포로부터 강을 따라 내려와서 의주에 이르기까지 모두 영진을 두었으니 그것이 변방을 방비하는 데 있어서는 주도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적이 침입하는 길은 하나가 아니어서 그 요충지는 안주에 있습니다. 본주에는 청천강과 박천강이 있는데 수나라 양제가 10만 명의 군사로서 살수에서 패전하였으니 곧 지금의 청천강입니다. 지금 절도사의 본령이 영변에 있는데 영변은 한쪽 구석에 치우쳐 있으므로 만보에서 적이 진입하는 길만 방어할 뿐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절도사가 마땅히 안주를 지켜서 요충이 되는 길을 방어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아니 영사 홍응이 아뢰기를
영변은 안주와의 거리가 겨우 일식 정도이니 안주에 만약 적변이 있더라도 능히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 진을 설치하자는 의견에서도 주장은 마땅히 길가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한 까닭으로 영변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였다. 이 파가 아래기를 신도 굳이 주장이 안주에 있어야 한다고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대개 안주는 사람들이 쇠잔하고 성곽이 무너져 있으니 안주의 성곽을 수리하여 진군을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험준한 곳에 응거하여 튼튼히 지키도록 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안주의 강이 첫째 관문이 되고 극성이 둘째 관문이 되며 중첩된 관문과 천연의 험지로는 평안도만한 것이 없는데도 홍군과 거란이 모두 평안도를 경유하여 들어와서 혹 평양과 개성까지 이런 적이 있습니다. 비록 대동강이 있기는 하나 평양 남쪽에 있으니 만약 평양을 지키지 못한다면 대동강은 평양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안주는 두 강이 모두 그 북쪽에 있으니 지금 진군을 둔다면 진실로 우리나라의 자물쇠가 되는 것입니다. 하고 홍응이 아뢰기를 이파의 말은 과연 옳습니다마는 그러나 지리가 인화만 갖지 못하니 백성이 진실로 서로 화합하지 못한다면 비록 장강과 천참이 남북을 한계로 막아 놓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였다. 장령 구치곤이 아뢰기를 지금 중의 무리들이 일을 하지 않고 놀면서 먹고 있으니 백성에게 해독을 끼치는 것이 심합니다. 이들을 군대에 편입시킨다면 군사가 어찌 능락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평안도 백성 가운데 중이 된 사람은 다른 도보다 곱절이나 되니 청컨대 모두 찾아내어 군대의 정원에 편입시키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중의 무리는 진실로 다 금지시킬 수 없다. 그 중에 도첩이 없는 사람은 이미 군대에 편입하도록 하였다. 구치곤이 아뢰기를 비록 군대에 편입하도록 했지만은 그러나 수령들이 법을 모두 받들지 않았으므로 그 짓으로 환속한 사람이 있어 혹은 관가의 안에서 역사를 하고 군역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지난 정해년에 호패를 시행했을 때에도 중의 무리가 30여만 명이나 되었으니 이로서 살펴본다면 지금은 거의 40여만 명이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이 같은 수요에 이르렀겠는가 하자 고치곤이 아뢰기를 검천한 고을로서 말한다면 정병은 5, 6명에 불과한데 사사는 한둘로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의 절 가운데 중의 무리가 12여 명을 밑돌지 않으니 이렇다면 비록 40여만 명이 된다 해도 말해도 될 것입니다. 하였다. 시간간 안침이 아래기라 복세암이 대궐 안을 내려다보면서 기운을 누르고 있으니 청컨대 이를 철거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내려다보면서 기운을 누르고 있다고 하여 철거시킨다면 민가에서 궁궐에 가까이 있는 것도 모두 철거하도록 해야 하겠는가 하였다. 안치미에게 이르기를 전일에 내불당의 대궐이 가까이 있다고 하여 이미 철거했으니 지금 복세암도 철거시키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두 강은 청천강과 박천강이다. 천참은 강하 따위에 인하여 저절로 이루어진 요충지이다. 성종실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29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일본 국대마주 종출 우수 정수와 종은 7정수가 사람을 보내어 토사물을 바쳤다. 외의 사과 수개구라와 사맹 피고삼보라가 내조하였다. 대마주 태수 종정국은 특별히 국조를 보내와서 토사물을 바쳤는데 그 서계에 이르기를 대국에서 은혜를 베풀어 돌보아 주심을 입은 것이 매우 많았는데 오히려 자주 귀찮은 요구를 하게 되었으니 부끄러워서 땀이 날 지경입니다. 백면주의 은혜로운 화살을 삼가 바라며 보잘것없으나마 대도 한 자루를 진상하니 받아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하였다. 성전실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29일 경술 네 번째 기사 충청도 절도사 하숙부와 황해도 관찰사 이경동이 하직하였다.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 인견하고 이경동에게 이르기를 지금 듣건대 황해도에서는 흉악한 짐승이 나다니면서 사람들을 많이 해친다고 하니 매우 염려할 만한 일이다. 전일에 민간에서 사사로이 범을 잡은 사람에게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가죽을 자기가 사용하도록 하여 백성에게 즐겨 범을 잡도록 했는데도 이를 잡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대저적이니 국경에 들어와서 한 사람을 죽이든지 사로잡아 가든지 하면 큰 병고라고 이러면서 몹시 놀라고 있는데도 흉악한 짐승에 이르러서는 비록 수십인을 잡아 죽이더라도 대연히 조금 더 괴이하게 여기지 않고 있으니 옳겠는가 하니 이 경동이 아뢰기를 신이 마땅히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수령의 불법한 일을 감사히 처치에 맡긴 것은 나라에 일정한 법이 있는데 일찍이 어떤 감사가 어떤 수령에게 곤장을 쳐서 간사하고 교화하라 무리를 징계시켰다는 말은 듣지 못했으니 수령들이 어찌 모두 덕망이 있고 재능이 있어 그렇게 된 것이겠는가. 이것은 반드시 감사가 모두 법을 받들지 못한 때문일 것이다. 경 가서 공경하여 일하도록 하라 하였다. 도승지 김승경이 아뢰기를 전일의 충청도 관찰사 이세자와 이육은 모두 통정대부로서 북벽에 앉고 절도사 바공은 가선대부로서 동벽에 앉은 까닭으로 서로 비엄하여 한 번도 모여 앉지 않았으니 재상이 좌목을 따르는 뜻의 어긋남이 있습니다. 또 경국대전에서 이른바 수군 절도사가 동벽에 앉는다는 것은 통정대부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지금 하석부는 가선대부로서 홍기달은 통정대부로서 좌목에 따라 서로 모여 앉는 일을 하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조정에서는 자기만한 것이 없으니 이로써 유시하도록 하라 하였다. 북벽은 회자할 때 좌석의 북쪽에 앉는 벼슬이다. 좌중에서 풍계가 가장 높은 벼슬아치이다. 성종실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29일 경술 5번째 기사. 임사홍이 배수에 있으면서 상사하기라. 채찰사 의효소는 신이 무죄가 있다고 하여 본주에 공문을 보내어 진수에 나가도록 독촉했는데 신은 본래 공마의 재능이 부족하며 일찍이 군대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 사변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의리상 감히 스스로 편안하게 있을 수가 없으므로 적신 말을 타고 강을 따라 올라가서 험한 곳을 건너고 가파른 곳을 지나 5일 만에 만포에 도착하니 어유수는 벌써 군대를 파하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신이 군대를 파한 이유를 들어보니 겨울철에 군사를 일으키는 것을 여러 장수들이 모두 옳지 못하다고 여겼으며 군대를 내보내는 날로부터 가택을 버리고 처자를 떠나서 죽을 곳을 나아가듯 하니 이미 마음속에 즐겁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공조 판서 유지의 글을 받아보니 그 글에 한 명의 병졸과 한 필의 말이라도 만약 혹시 다치거나 죽는다면 그 장수의 곤장 100대를 때리겠다 하였으므로 여러 장수들이 모두 주장하여 진언하기를 날씨는 춥고 땅은 얼어서 시초가 모조리 없어졌는데 사줄이 산을 넘고 고개를 넘는데 지쳐서 바로 적지를 향한다면 반드시 싸우지 않고서 죽을 것이니 차라리 편안히 있다가 곤장을 맞는 것이 낫겠습니다. 어찌 험난한 길을 두루 다 지나가서 우리의 사주들을 다치게 한 후에 돌아와서 중죄를 입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이에 여러 장수들이 회의해서 헛되진 마음을 가지게 되니 의유소가 마음을 돌려서 마침내 핑계를 대기를 강의 얼음이 얼어붙지 않았고 길도 아주 멀며 시초도 또한 부족하여 기다려 머물고 있는 즈음에 군량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신임 만포사람 한경제의 말을 들어보니 한경제의 말에 의유소가 한경지 등 5인을 보내어 적지에 깊이 들어가서 염탐하도록 하여 초 3일에 길을 떠나서 이틀 밤을 묵은 후 그 철록에 이르렀다가 초 5일 저녁에 돌아왔는데 길이 매우 평탄하여 비록 1만 명의 기병이라도 나란히 달려갈 수 있었으며 눈도 깊이 쌓이지 않았고 풀도 무성했다고 합니다. 신이 또 절도사 김교와 더불어 함께 얼음이 단단한지 얇은지 살펴보았는데 만포지방의 금암 등지 일변에는 얼음이 조금 단단하지 못한 데가 있었지만 그러나 얼어붙은 두께가 이미 3치나 되었으니 어찌 건너기가 어려울 것을 금심했겠습니까? 길이 걸어갈 만하였고 얼음도 건너갈 만했으며 시초도 토지가 메말라서 나지 않는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으므로 군량도 열흘 동안의 것은 준비할 수가 있었으니 군사를 거느리고 돌아온 의도를 신은 실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신이 삼가 생각해 보니 옳은지를 보고서 행동하라는 유시가 이미 내려졌는데 유지의 글이 갑자기 이르게 되니 본래부터 절개하지 않았던 심정이 몹시 슬픈 회포가 갑자기 생겨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이 삼가 생각해보건대 저 사람들은 얼굴은 사람이지만 마음은 짐승과 다름이었으며 좀 도둑에 지나지 않으니 마음에 염려될 것이 없으며 또 변방을 침범할 틈도 없는데 갑자기 겨울철에 군사를 일으켰으므로 그것을 정지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황제께서 10만 명의 병조를 동원하여 태감 왕정에게 명령하여서 정벌하도록 하고서 오히려 적을 다 사로잡지 못할까 염려하여 전하에게 칙서를 내려 적의 머리를 바치기를 바라고 있으니 전하께서 평소부터 지성으로 중국을 섬기는 뜻으로서 어찌 그 사이에 힘을 다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까닭으로 자질구레한 사문을 헤아리지 않고서 이런 거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배반한 오랑캐를 정벌하여 우리 천자를 받드는 것이 의로운 거사가 아닐 수 없는데도 지금 장수와 군사들은 성상의 뜻을 본받지 않고서 다만 스스로 편안하려고 하니 신은 대단히 마음이 상합니다. 신이 절도사 김교와 더불어 의주로부터 완포에 이르러서 강연안의 여러 고을에 적이 침입하는 길로서 편안하고 쉬운 곳을 물으니 벽단의 도혼동, 벽동의 채가동, 이상의 장동, 만포의 사을, 외동은 모두 길이 평탄하여 들어갈 만하므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말하기를 가설 정벌하기가 쉽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수와 군사들은 사람들에게 두루 묻지도 않고서 다만 한두 명의 어리석은 백성이 알리는 것만을 취하여 아뢰었으니 신은 실로 마음이 상합니다. 또 생각해 보건대 지금 황제께서 만약 우리에게 책임을 돌린다면 장차 무슨 말로서 이에 대답하겠습니까? 눈이 깊이 쌓였다고 말한다면 10만 명의 병졸이 적의 소율까지 끝까지 가서 찾았으니 그 날씨가 춥고 따뜻한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얼음이 얇게 얼었다고 말한다면 지금 날씨가 점차 추워지니 얼음이 단단하게 얼 것은 확신하고 기다릴 수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주문할 점에 핑계대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반드시 성상께서 계산이 있어서 이미 그 온오를 깊이 연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은 시종의 바늘에 오래 있어 고누의 융성함을 외람되게 받았으니 비록 큰 죄를 지어 변방지역에 멀리 기어왔지만은 신이 감히 하루라도 큰 복의 정성을 잊었겠습니까? 신의 망령된 생각으로는 다시 장수와 군사들에게 명령하여 시를 정하여 가서 정벌을 하도록 한다면 비록 적군을 잡는 바가 없더라도 중국의 관군과 만나게 될 것이니 중국 조정에서는 반드시 그들의 명령에 따랐다는 실상을 믿게 되어 전하께서 중국을 섬기는 정성을 칭찬할 것인데 어찌 국가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은 오늘날의 작은 폐해가 옮겨가서 뒷날의 큰 폐해가 될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하께서 여러 번 생각하소서. 신이 듣건대 평안도의 군대 정원은 갑사가 3,700명이고 별시위 100명이며 기병 6,300명이고 보병이 7,000명이므로 총수가 2만 명을 밑돌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강가의 고을과 여러 구자에 나누어 수비하는 군사 2만 명 중에 날렘 병졸 수천 명만 가려 보내어 뽑아서 길을 나누어 들어간다면 저 오랑캐를 사로잡을 수가 있고 우리 군사는 피곤하지 않을 것이며 황해도 영안도의 병조를 재차 징발하는 노고를 하지 않고도 오랑캐를 정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해년에는 반신 이시에의 기세가 매우 강성했기 때문에 5월부터 6월, 7월, 8월 이르기까지 여름을 지나고 가을을 지나게 되니 남북의 사조들이 모두 정벌하는 일에 필요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사들이 집에 돌아오지 못했는데도 세조께서 칙서를 받는 날에 즉시 명령하여 가서 정벌하도록 했더니 과연 승리를 얻어 왕정에 적의 머리를 바치고 마침에 권장하는 칙유를 받았습니다. 전하께서 정해낸 일을 생각한다면 오늘날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그 자질구레한 패단을 말할 것도 못됩니다. 조정의 위에서나 대각의 사이에서 어찌 좋은 계책이 없겠습니까? 신은 아주 먼 곳에 있어 넋이 흩어지고 정신이 줄어들어 진실로 천려 일덕의 어리석은 충성을 능히 다할 수는 없지만 다만 보고 들은 바로서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으므로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는 것입니다 하였다. 오는 심오한 이치이다. 건폭은 옛날 중국의 어떤 농민이 싱싱한 봄미나리를 임금에게 바치려고 하고 겨울에 따스한 햇빛의 쬐임을 임금에게 바치려고 했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로 가득한 충성심을 말한다. 천리어 일덕은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에도 간혹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이다. 성조실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30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전시로 111권 성종 10년 11월 30일 신의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간 이세필이 아뢰기를 형옥은 중대한 일인데도 감옥의 법이 경국대전에 기재되지 않았으니 적당하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이 법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어떠한 것인가 하니 영사노사신이 아뢰기를 절개마다 삼성의 관원이 전옥소에 모여 앉아 죄수를 조사해 석방할 만한 사람을 석방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실제는 폐단이 있는 까닭으로 이를 정지시켰던 것입니다 하였다. 동지사 이승소가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장령이 되었을 때 또한 참여했지만은 한가 실상이 없는 조문이었을 뿐입니다 하니 이세필이 아뢰기를 사람을 위하여 살기를 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실상이 없는 조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절개마다 죄수의 범죄와 구금된 날짜를 기록하여 아뢰도록 한다면 감옥은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니 주하성지 김계창이 아뢰기를 절개뿐만 아니라 10일마다 한 차례씩 아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이세필이 아뢰기를 외방에는 감옥이 있지만 서울은 그렇지 않으니 서울과 외방의 법을 다르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이를 의논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삼성은 강상 주해인을 추국하는 새 암은 곧 의정부, 사헌부, 의금부를 통틀어 말하는 것이다. 전 옥수는 옥수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이다. 성조실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30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임금이 서정 종사관 조지스를 인견하고 묻기를 군대를 파하였을 때 과연 선의사 유지의 이문이 있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 글에 과연 한 명의 병졸과 한 필의 말이라도 만약 혹시 다치게든지 죽는다면 그 장수에게 100대의 곤장을 때리도록 하겠다는 말이 있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신이 문수를 맡고 있었는데도 이런 말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가 어떻게 해서 군대를 파하였는가 하니 조지석 아뢰기를 이달 초 2일에 주장이 장차 군대를 점검하려고 했는데 최지강이 와서 말하기를 사졸들이 동상에 걸려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니 어찌 장차 이들을 쓰겠다는 것입니까 하였으며 성기도가 이수기도 잇따라 이르러 말하기를 날씨가 추운 것이 이와 같아서 사람과 말이 모두 동상에 걸려 있습니다. 유서에도 이르기를 지금 날씨가 매우 춥고 또 이달 28일 대설이므로 생각컨대 변방에는 눈이 더욱 많이 올 듯하다. 경은 삼군의 목숨을 맡고 있으니 경솔히 전진하지도 말고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도 마라. 우리의 사조를 보존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상상의 유서가 이와 같으니 군대를 파하는 것만 못합니다 하였습니다. 어유서는 말하기를 나라의 큰일을 받고 왔으니 어찌 경솔히 돌아갈 수 있겠는가 하였으나 김세영도 말하기를 내가 정유령을 넘어온 후로 말이 넘어진 것이 반순화되고 10일 동안 급료가 절반이나 모자라며 지금 또 군사들이 동상에 걸려 있으니 군대를 파하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 장수들이 이와 같이 와서 말하는 사람이 많게 되자 의유서가 여러 날 동안 생각도 못해 부득이 군대를 파하게 된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개품하지 않았는가 하니 조지서가 아뢰기를 만약 게다라 군대를 파하려고 한다면 갔다가 돌아오는데 마땅히 열흘 이상은 걸릴 것이므로 반드시 시일이 너무 늦어져서 사람과 말이 추위에 얼고 굶주림이 더욱 심하게 될 것이니 그런 까닭으로 게다랄 여가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한경지로 하여금 실제 탐문하도록 했다는 것은 사실인가? 실제 탐문한 후에 어떻게 회보하였는가? 하니 조지서가 아뢰기를 실제 탐문한 사람을 과연 보내기는 하였습니다마는 신은 계본을 가지고 서울로 온 까닭으로 그가 돌아온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큰일이니 끝까지 추국하지 않을 수 없다. 상서한 사람도 반드시 보고 든 바가 있을 것이다. 하고 조목마다 추국할 일로서 이계동과 조화승기 김계창에게 치서하기를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유서의 죄는 주보를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30일 신의 네 번째 기사. 여러 정성들과 병조의 당상관을 명수하여 안주의 진을 옮길 것과 감옥을 다시 행하는 것의 편리함과 불편함을 의논하도록 하였다. 정창손 한명의 심해 윤사원 김국관 노사신 이극배 윤호 이극정 일일보 신부가 의논하기를 의주 삭주 이산의 세길로 해서 나오는
적이 만약 바로 평양을 향하여 간다면 마땅히 안주를 경유할 것이며 만약 성천과 삼등 등지를 향하여 간다면 마땅히 영변을 경유할 것입니다. 또 영변과 안주는 서로의 거리가 겨우 30여리 정도이니 안주에 병고가 있다면 영변에서 서로 구원할 수 있을 것이며 영변에 병고가 있다면 안주에서 서로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니 형세가 서로 돕고 안팎이 서로 의지하는 곳이기 때문에 절도사의 영을 안주로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평안도의 한도에는 병졸의 수가 넉넉지 못하니 강가의 각진에서 변방의 방에 나간 후에 각기 별도로 군사를 내보내어 안주에 머물러서 방비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성이 낮고 허술하니 본도의 백성들이 휴식하기를 기다려 고쳐 쌓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안주의 진을 옮기는 일은 어제 이미 그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친히 아뢰었습니다. 또 감옥도 한가 실상이 없이 조문만 고비한 것이 될 뿐이며 또한 서울과 지방이 각기 다른 것도 아니니 다시 재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였다. 정창성, 한명의 심해, 윤사흔, 김국강, 이극정, 윤호, 이길보, 신부는 의논하기를 감옥은 옛날에 죄수를 조사한 것과 같지 않으며 다만 여러 관사에서 모여 앉아 그 주인을 점검하고 옥 안을 살필 뿐이 여기에는 유사가 있습니다. 또 외방에서 감사가 친히 보살피는 것이 아니며 다만 절개마다 판결되지 않은 죄수를 판결하면서 각 고을의 첩보에 의거하여 아랠 뿐이니 청근대 다시 행하지 말도록 하소서 하고 노사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감옥도 옛날에 죄수를 조사하던 유법이니 다시 제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정창송 등의 의논에 따랐다. 성조실록 112권 성종 10년 11월 30일 신해 다섯 번째 기사 이달의 영안도 고령 진성을 쌓았으니 높이는 15척이고 둘레는 6,270척이었다. 성조실록 111권 성종 10년 12월 1일 임자 첫 번째 기사 평안도 경찰관 권건이 임금에게 하직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임사옹의 상소에 의하여 상세히 추국하라. 일이 군기에 관계되므로 진실로 작은 일이 아니다 하니 도승지 김승경은 아뢰기를 상소의 말이 과연 사실이라면 어유수는 마땅히 큰 죄를 받아야 할 것이고 만약 거짓이라면 상소한 사람이 마땅히 중한 형벌을 받아야 할 것이니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으므로 상세히 국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유지의 이문도 마땅히 철저히 찾아내어 기필코 알아내야 할 것이다 하니 권건이 대답하기를 유지의 글을 어유소에게 보냈는데도 어유소와 유지는 이미 돌아왔으니 신은 그 글을 찾아내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하였다. 김승경이 말하기를 권건의 말도 옳지만은 지금은 어유소가 이미 왔으니 찾아낼 길이 없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김승경이 아뢰기를 만약 일이 수령과 당상관에게 관계된다면 어떻게 이를 처리하여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일이 수령에게 관계되어 형벌로 추문할 당사가 있으면 형벌로서 추문하는 것이 옳겠지만 만약 일이 당사관에게 관계되어 면질할 일이 있다면 비록 절도사일지라도 면질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는 이내 김승경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지금 가지고 가는 사목에는 상세한 사람을 나의 윤허를 받아 형벌로 추분하도록 했지만은 나의 생각으로는 만약 나의 윤허를 받기를 기다린다면 아마 너무 혹시 더디고 늦어질 것이라 여겨지니 만약 어긋난 단서가 있다면 비록 형벌로서 신문하더라도 좋을 것이다 하니 김승경이 말하기를 신의 생각으로는 상사한 사람을 갑자기 형벌로서 추문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다고 여기신 까닭으로 성상의 윤허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했던 것인데 지금 상교를 들으니 지극히 윤당합니다 하였다. 권건이 나가자 임금이 말하기를 어제 정성의 의견으로 안주에 머물러 방비하는 군대를 설치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여기지만은 나는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다. 수군은 배를 맡아서 외적을 방하는 데에도 전념하게 되니 육군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노강, 선사포, 광량은 외인이 나오는 요충의 땅이 아니지만 안주는 방어가 가장 긴요한 곳이니 삼포의 수군을 각각 100명씩 뽑아내어 합계 300명을 안주에 머물두면서 방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기묘하지 않은 곳의 군사를 옮겨서 기묘한 땅을 지키게 한다면 비록 수군이라도 육군이 되지 못하겠는가 하니 김승경이 아뢰기를
정성의 생각에는 수군은 각기 소속된 배가 있으니 만약 수군 300명을 줄인다면 선적도 따라서 줄여야 할 것이므로 이것이 어려움이 됩니다. 신이 일찍이 명령을 받아 삼포에 가서 살펴보니 과연 요충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상상의 명령과 같이 군사를 뽑아내어 머물면서 방비하도록 하고 선척도 아울러 줄이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병조로 하여금 서로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군기는 군사상의 기밀이고 이무는 관청사에 주고받던 공문이며 삼포는 노강, 선사법, 광량을 말한다. 성종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1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장량 고치곤이 와서 아뢰기를 삼가덕건대 오경륜이 에게 가자한다 하니 신등은 매우 적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오경륜은 자궁했는데도 지금 또 가자한다면 마땅히 당상관이 될 것입니다. 대저 의원은 제한이 있는 관직이니 당상관을 경솔히 임명할 수가 없는데 지금 무슨 일로서 가자하는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늘의 제안대군이 창진의 병을 얻어 병의 증세가 매우 위태하여 삼전께서 근심을 하고 있었는데 오경륜이 구원 공로가 있는 까닭으로 특별히 가자여 삼전의 마음을 위한 한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1일 임자 세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현석규에게 하사하기를 내가 사정하는 군사들이 눈과 바람에 추워서 피부가 어는 고통을 생각하여 유의와 이염을 각각 2,000건씩 만들어 선정관 김세적에게 명하여 가지고 가게 하였으니 모름지기 이계동이 강가에서 군대를 점검할 때 미쳐서 나누어 주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1일 임자 네 번째 기사 제언사에게 아뢰기를 제언사에서 아뢰기를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평안도는 지금 이미 낭청을 보내어 자로 지어 지적을 고치도록 했는데 만약 검거하지 않는다면 여러 고을의 수령들이 태만하여 마음을 쓰지 않을 것이니 지금부터 후에는 수령이 제대할 때는 그 제언 천당의 고수 척수와 수축한 상황을 해유에 상세히 기재하여 검거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2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사헌부대상 김양경 등이 자자를 올리기를 신등은 거기 생각하건대 서작과 상사는 군주의 큰 고난이니 덕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고 공이 있는 사람을 대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한 관계와 한 등급일지라도 함부로 임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오경륜은 제안대군의 병을 구한 공로로서 특별히 명령하여 당상관으로 삼았는데 오경륜은 비록 약을 쓰는 재능은 있지만 곧 그 직분으로 당연히 할 일이었으니 어찌 한 사람이 종친의 병을 치료했다고 해서 갑자기 당상관에 임명하겠습니까? 이것이 신등이 천청을 번거롭게 하면서도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군주가 한 번 얼굴을 찡그리고 한 번 웃는 것도 아껴 썼는데 더구나 서작과 상사이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빨리 성명을 회수하시어 서작과 상사를 소중히 여기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3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3일 갑인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복승정과 정은 김영정이 오경륜을 가자함은 마땅하지 않다고 다시 논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3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사관원 대상은 박안성 등이 자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거기 생각해 보건대 서경에 이르기를 덕이 성대하면 벼슬로서 성대하게 하고 공이 성하면 상으로서 성대하게 한다고 했으며 또 이르기를 관작은 친근한 사람에게 미치지 않고 다만 그 적임자에게 미친다고 했으니 진실로 자기는 국가에서 현인을 대우하는 중요한 기구로서 진실로 군주가 손에 넣고 경솔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소중히 여겨 아끼지 않고서 부당한 은혜를 자주 베푼다면 사람들이 모두 가볍게 보고 업신여겨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이니 선왕이 일찍이 경솔히 사람에게 주지 않은 것은 대개 이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오경류는 다만 병을 고치는 기수로서 관직에 등용되어 이미 산품의 관직에 임명되었으니 본수에 지나친 편입니다. 그늘의 대군 이현이 병을 앓았으나 곧 나았으니 오경륜이 다만 수일 동안 병을 고해했다고 해서 갑자기 당상원에 가자했으니 알 수는 없지만 오경륜이 국가에 무슨 공로와 재능이 있기에 외람되게 이와 같은 은총에 미치게 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놀라게 하십니까? 전일의 하원 최경이 덕종대왕의 성룡을 받들어 그리니 전하께서 이를 보시고 추억하고 감동됨이 지극히 하여 특별히 최경에게 당상관을 가자하도록 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대간이 논박하고 전하께서도 명기를 소중히 여겨 아껴서 즉시 전일의 특명을 회수하고 마필만 하사했습니다. 만약 이현의 병이 나은 것으로 기뻐하여 대비의 마음을 위안하려고 하신다면 돈을 하사하든지 말을 하사하더라도 만족할 것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빨리 성명을 회수해 서작과 상사를 소중히 여기소서 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명기는 자기와 거복을 이름이니 지위의 높고 낮음을 분별하는 것을 말한다. 성조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3일 갑인 네 번째 기사 정조사 공조 참판 김영휴가 요동에 도착하여 듣고 본 사건을 치기하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중국 군사가 야인을 정벌하다가 지난 11월 15일 요동에서 군사를 돌이켰는데 왕황이 말하기를 소자하 등의 지방을 수색하여 토벌한 후에 대령에 올라가서 너희 나라와 국경을 접한 도로를 바라보니 군사와 말의 자체가 조금도 없었다 하고 왕태감은 말하기를 조선에서 반드시 들어와서 토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며 또 말하기를 일찍이 모련이에 거주하면서 너희 나라의 직사를 받은 야인들이 건주에 이주했다가 지금 왕태감에게 수색당하여 체포되어 너희 나라에 제수한 관작과 차자로 맡긴 관교를 모두 회수하였다 하고 진태감이 포로로 잡은 남녀 194명을 보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선정전에 나가 승지 김승경과 변수를 불러 이르기를 관찰사가 사건을 정승에게 알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니 김승경이 대답하기를 서장 내에는 알리라는 말이 없었지만은 정승이 이를 본다면 반드시 보치할 일이 있을 것이니 모름지기 사건을 등사하여 하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그렇게 여기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마도 미치지 못할 듯하다 하니 변수가 아뢰기를 만약 빨리 간다면 강가에 5일이면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김승경이 아뢰기를 정승이 떠날 때 신에게 이르기를 초 9일에 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하였으니 만약 건장하여 말을 잘 타는 것이 김세적과 같은 사람으로서 당일에 길을 떠나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간다며 초 8일에는 뒤에 미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다면 빨리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3일 갑인 다섯 번째 기사 도원수 윤필상에게 유시하기를 정조사가 요동에 도착하여 듣고 본 사건을 대략 기록하여 보냈는데 왕황이 말하기를 소자하 등지를 수색하여 토벌한 후에 대령이 올라가서 너희 나라의 국경에 접한 길을 바라보니 군사 말의 자체가 조금도 없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전일에 군사를 일으킨 진위를 중국에서 반드시 믿지 않을 것이다. 지금 또 적의 소열에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또한 군사를 두 번 일으킨 사실을 밝히기가 어려우므로 우리 병졸은 헛수고만 할 뿐이다. 등사한 사건을 동봉하니 자세히 살펴보고 상세히 헤아려서 그 적이함을 잃지 않아야 하고 또 지나가는 곳에 희게 표시하여 글자를 쓰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3일 갑인 여섯 번째 기사 이 덕승을 통훈대부 행 사헌부 지비로 정디를 통성난 사헌부 지평으로 삼았다. 성조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4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정승 등을 불러서 정조사가 듣고 본 사건을 보이도록 하고 전교하기를 내가 구원병을 들여보내고자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여러 신하들이 말하기를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그렇다면 이 계동을 장수로 삼고 임득창과 김세적을 부장으로 삼도록 하라 하고 이어 부승지 이 계동에게 유시하기를 도원수 윤필상이 거느린 병들의 수요가 적으니 혹시 저기 중국 군사가 질발번 후에 설비하여 대적한다며 병조를 보내어 권하지 않을 수가 없으므로 그들을 장수로 삼고 임득창과 김세적을 비장으로 삼는다.
그대는 관찰사 현석규와 더불어 변방에 머물러 방비를 하는 날랜 병졸 2,000명을 뽑아 적지에 깊이 들어가 고원하고 기회를 잃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주시로 112권 성종 10년 12월 5일 병진 첫 번째 기사 국기 1이다. 성주시로 112권 성종 10년 12월 5일 병진 두 번째 기사 평안도 선위사 병조 참의 이길보가 하직하였다. 성주시로 112권 성종 10년 12월 5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성정문에서 아래기를 서평대제에는 상참과 시사를 정지한다고 일찍이 전지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혹은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기도 하시니 지금 납제를 다하여 취재하는 데에는 어떻게 이를 처리하여 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취재에 구애되어 여러 번 경련을 전지시켰으니 매우 적당하지 못한 일이다. 지금부터 후에는 서평대제 때의 취재에는 상참과 시사는 정지시키되 경련은 그전대로 하도록 하라 하였다. 시사는 정사를 보살피는 것이다. 취재는 제사를 지내는 바로 앞서 제소, 제공이나 향소에서 행하던 제계이다. 산재한 뒤 하는 제계로서 제관이나 집사관들은 모두 제소에서 제행하는 관한 일만을 맡아보았다. 그 기간은 대사일 때 3일, 중사일 때 1일, 소사일 때 1일 동안이었다. 성주시로 112권 성종 10년 12월 5일 병진 네 번째 기사 사로잡혔던 중국 사람 맹귀가 건주이로부터 도망해 오니 통사 최유광을 시켜 요동으로 호송하게 하였다. 성주시로 112권 성종 10년 12월 5일 병진 다섯 번째 기사 최유광이 가지고 가는 사목에 이르기를 만약 우리 군사가 들어가 공격하는가 안 하는가를 묻거든 대답하기를 지난 윤 10월에 장수 어유소에게 명령하여 1만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들어가서 공격하도록 하여 강가에 도착하였는데 날씨가 따뜻하여 강의 얼음이 얼어붙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날을 머물면서 기다렸으나 얼음이 그대로 얼어붙지 않았으므로 강을 건너갈 수가 없어 군대를 헤쳐보내고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좌의정 윤필상에게 명령하여 들어가서 정벌하도록 했는데 현재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할 것이며 만약 겨울이 추운데 어찌 얼음이 얼어붙지 않았느냐고 묻거든 대답하기를 상류에는 강물의 흐름이 매우 빨라 양쪽 언덕에 얼음이 얼어붙었지만은 강의 중앙에는 얼음이 얼어붙지 않았던 것입니다. 라고 할 것이며 만약 장수와 병졸의 수요를 묻거든 비장은 김교, 성규달, 이숙기 등이고 나머지는 성명을 기억하지 못하며 군사의 수요는 그도의 병조를 거느리고 온 까닭으로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할 것이며 만약 강을 건너서 적지에 들어가 공격할 일시를 묻거든 이것은 장수의 처치에 달려 있으니 먼 곳에서는 헤아릴 수가 없는 까닭으로 그 상세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한다. 중국 군사가 들어가서 정벌할 일시와 유둔할 일시와 저 적을 죽이고 사로잡은 수요는 번거롭게 물어보지 말고 온다. 만약 의유소가 들어가서 공격하지 않은 이유를 어찌 주달하지 않았는가를 묻거든 대답하기를 윤필상이 돌아온 후에 아우러 주달하려고 한 까닭으로 현재는 주달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한다 하였다. 임금이 또 일조를 써서 주기를 만약 의유소를 처벌했는가를 묻거든 대답하기를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한다 하였다. 성주시로 112권 성종 10년 12월 6일 정사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박안승이 아뢰기를 돈영부 부정 이 삼노는 속적이 소원하니 마땅히 이 관직에 제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법에 있어서는 동성은 8촌에 거치고 이성은 5촌에 거치며 자며 생고 이외는 의친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삼노는 연인 6촌 관계이니 의친이 아닌 것으로 명백합니다. 또 지금 송사를 창단하는 전지를 내렸는데 이른바 계류라는 것은 적당하지 못한 듯합니다. 어리석은 백성이 억울함을 품고서 호소하는 대로 계류시킨다면 신원될 길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실상이 없는 무리들은 혹은 징을 치기도 하고 혹은 북을 치기도 하면서 모람하고 번용하니 그 계류는 모두 이런 등류를 위한 것이다 하였다. 박안승이 말하기를 신은 계류의 절차를 알지 못하는 까닭으로
이와 같이 아래였을 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계류의 절목을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우승지 채수가 말하기를 서팽제의 치제에 다만 경련에 나아간다는 것은 이미 명령을 들었습니다마는 오늘 원중에서 의논의 아래라는 것은 만약 시급한 일이라면 아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친히 행하는 것이 아니면 대벽 이외의 모든 일은 그 전대로 아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진실로 질병이든지 급박한 일로서 응당 아래야 할 것을 의뢰 아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고 이어 조와 우의 신하에게 이르기를 어떻겠는가 하니 동지사 이파가 대답하기를 나라의 큰일은 제사와 전쟁에 있으니 지제한 하는 3일 동안의 일을 머물러 지체시키는 것이 어찌 많겠습니까? 비록 서팽하더라도 진행과 같으니 지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채수가 말하기를 그늘의 유서와 같은 일은 아뢰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하고 이파가 아뢰기를 긴요한 일이라면 비록 성상께서 친히 행하더라도 어찌 폐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치제할 때의 질병과 같이 아주 급한 일은 아뢰지 않고서 행하고 뒤따라 아뢰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채수가 아뢰기를 제용감에서 군사의 옷을 거칠게 만든 이유를 제조 손순효에게 물으니 말하기를 제용감의 면포와 면자 등 물품을 친히 감시하고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인데도 일이 매우 바쁘기 때문에 검찰할 여가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와 같은 일도 나라의 뜻을 받들지 않는다면 무슨 일인들 그렇지 않겠는가? 국가에서 그 소모스의 두텁고 얇은 것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꿰매어 만든 것도 정밀하지 못하다. 만약 큰일이 있다면 반드시 장차 팔짱만 끼고 있을 것이다. 처음부터 승제에게 명령하여 제주를 감독하게 한 뜻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은 재개를 하고 있으니 우선 후일을 기다려서 다시 아뢰어라 하였다. 번용은 번잡하고 불필요한 것이다.